지금부터 포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40회 전문가 정책 포럼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한반도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곽태환 교수입니다. 먼저 포럼 참석자 선생님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 발제자는 경남대학교 국동문제연구소 교수이신 임물출 박사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지정 토론자님들을 가나다 순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강성승 박사, 21세기 안보전략연구원 원장님. 그 다음에 김예경 박사, 국회 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그 다음 김종수 박사, 동국대학 북한학과 겸임 교수님. 그 다음에 윤영호 박사님, 국민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시고 전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정성장 박사,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정욱식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소 홍민 박사님, 이쪽에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그리고 이번에 특별 초대 손님은 일봉대학 안보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이신 이상수 박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글로벌 우리 재단 우리 대표에서 참석하신 우리 김백산 우리 대표님. 그다음에 우리 오늘 이두수 서울본부 우리 천사운동의 사무처장님 이상으로 우리 일단 참석자 소개를 마치고, 오늘 주제는 북한의 대외 정세 인식과 대남, 대미, 대응 전략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우리 임물출 교수님에게 발제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훌륭한 토론자님들하고 같이 발표를 하게 되어서 또 기쁘고 저도 많이 배우면서 오늘 시간을 잘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북한을 원래 벌써 이제 30년 차 저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북한을 이해할 때 저는 늘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이제 대내외 정세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런 부분에 예전부터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결국은 이제 북한이 당국가 체제고 또 이 당을 이끌어가는 핵심 지도자가 이제 김정은이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또 뭘 행동하는지 이런 거에 이제 저는 오랫동안 계속 지켜봤는데, 짧은 시간이 하지만 요즘 상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면서 김정은 이 사람의 생각을 또는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공식 매체 또 중요한 당과 국가 행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런 걸 토대로 이 사람의 인식을 분석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선 잘 한번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본 겁니다. 특히 이제 미국과 우리 한국에 대한, 남한에 대한 인식, 그걸 이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해서
이제 2장이죠. 그 북한의 대외 정세 인식 변화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 우선은 이제 좀 종합적으로 김정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정세를 인식하는지 그걸 제가 이제 우선은 이제 가본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상황은 신냉전 시대고 또 이 진영 간의 대결이 이게 갈수록 이제 격화되고 있다는 인식을 합니다. 이 인식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지난해 그 9월 29일 최고인민회 연설, 시정연설이죠. 이 연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이 일방적이며 불공정한 편가르기식 대외 정책으로 이제 이 정책으로 인해서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 구도로 이제 변화되면서 한참 복잡해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발언이라고 보는데, 하여튼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이 편가르기를 하고, 그러니까 진영 간의 편가르기를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정세를 더, 신냉전 방향으로 좀 이끌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건데, 지난해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고, 이제 그러면서 중국 이를 견제하거나 또는 중국을 때리는 그런 정책이 계속 이제 에스컬레이션 되어 왔는 거 아닙니까? 이죠? 그런 상황들이, 김정은 이 사람한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임팩트를 줬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신냉전이라는 게 이제 미중 패권 정쟁의 어떤 격하고 이것이 한반도의 불안정성도 더 가속화시키는 어떤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결국 이런 정세 변화에 따라서 주변 국가들의 군비 정강도 갈수록 심화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지역의 군사적 균형이 파괴되고 있다. 지역의 군사적 균형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 자기들한테도 지금 굉장한 어떤 위기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군사력이 약하면 자기들이 이제 언제든지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고 또 연쇄적인 분쟁을 촉발하면서 평화가 파괴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인식에 기초해서 자기들이 이제 군사 기술의 현대화 또는 자위적 국방력 강화가 불가피하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뭐 반복되는 거죠, 사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이후에 7개월이 경과한 뒤에 또 다른 인식이 이제 드러냈다고 보는 것이 올해 4월 25일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김정은이 아주 이례적으로 원수복을 입고 또 참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세계 군사력이 이제 급속하게 발전되고 있고 또 이 전쟁 양상도 급속하게 지금 변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또 우리 군대를 군사 기술적으로 더 빠르게 현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핵 무력 사명의 결행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현대화 방침에 초점을 맞춘 그런 또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연설은 결국은 올해 2월 달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이제 구체적인 뭐 전쟁의 주체들은 언급은 안 했지만 전쟁의 양상이 이렇게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다. 특히 이제 이 군사력의 발전 추세 뭐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사실 북한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지금 보고 있고 또 이걸 내부적으로 계속 뭐 분석과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이 전쟁이 쉽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화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뭐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빨리 끝날 거다. 뭐 러시아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날 거다. 다들 그렇게 예상했는데 이게 이제 장기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왜 장기화될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본 게 결국은 이거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장기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런 이제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러면서 김정은한테 이제 두 가지 생각을 갖게 만든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하나가 이제 역시 강력한 군사력과 의지, 그리고 동맹이 필요하다는 인식. 여기서 동맹은 결국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되겠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면서 더 강력한 군사력과 더 강력한 동맹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갖게 만들었다고 저는 이제 보는 거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이 이제 뭔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도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불가항력, 그러니까 이 격변기의 불가항력을 과시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핵무력 그 증강으로 이게 나타나고 있다. 불가항력. 자기들 이런 상황에서 불가항력을 키워야 되고, 불가항력이 결국 핵무력 증강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목하는 게, 지난해 1월 달에 사상 처음으로 국방발전 전람회라는 걸 열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나와서 연설을 하는데, 이때도 이제 물론 많은 얘기가 하죠. 우리도 전문가분들이 토론 통해서 보완되어지겠지만, 제가 이제 본 것은, 주목해서 본 것은,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일단 강해져야 된다. 일단 강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올해 3월 달에 이제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죠. 화성 17형 ICBM 시험 발사했다. 우리 국방부는 이제 이게 화성 15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또 반복이 됩니다. 일단 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강해지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결국 핵무력 강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급속한 속도로 발전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준비해야 된다. 이게 결국 미국의 추종 세력을 언급하는 건데, 그래서 이 신냉전 구도 속에서는 불가항력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런 인식을 또 드러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 7월 27일 정전협정 69년의 기념연설에서도 이제 그 6.25 전쟁을 얘기하는데, 6.25 전쟁의 국제적 성격을 강조합니다.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언급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언급한 것은, 이게 이제 진영강 대결의 최초의 진영강 대결의 산물이 결국은 6.25 전쟁이다. 이런 인식이 이제 녹아있다고 저는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막 탄생한 정권이고, 또 군대도 이게 만든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지구상의 가장 포악한 미 제국주의 침략 군대와 그 추종 무리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정말로 중과부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승리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요. 어떻든 이게 이제 이 진영 간의 대결전에 이게 어떤 산물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강조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8일, 가장 최근에 9월 8일 또 최고의 민행 시정연설에서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전쟁의 근원은 종식될 수 없고, 또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간에 또 이런 진영 대결도 불가피하다. 그리고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미 군사훈련이 결코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외무성 산하 건축 평화연구소 최진 부소장이라는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데, 이 한미 군사훈련이 북한만을 겨냥한 게 아니다. 그래 결국 이제 뭐 중국을 겨냥한 거라는 걸 이제 암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데요. 어떻든 이런 구도,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미중 간의 이 대결 구도가 지속되는 한 계속 갈 것이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불가항력을 키우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계속 정당화시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9월 26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계속 비슷한 그런 맥락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김성 대사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결국은 세계를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로 갈라놓고 양자택일과 진영대결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계속 이런 가치 동맹도 얘기하잖아요. 우리 미국도 얘기하고 우리 정부도 얘기하는데, 이 가치 동맹 핵심이 결국은 이제 민주주의 국가, 권위주의 국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런 나라들과 이제 대결을 선언하는 거고, 결국은
이게 이제 신냉전의 하나의 이제 중요한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김정은의 대미 인식을 보면 결국 이 인식을 좌우하는 핵심 그 현안이 한미 군사훈련하고 제재와 관련돼 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전제 조건 없는 대화, 뭐 외교적 관여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건 전혀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대화 요청을 지금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건데, 우리 이제 대미인식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올해 1월 19일 날 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에서 한 말을 또 저는 좀 주목해서 봤습니다.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이 북미 간의 정상회담 이후에, 이 트럼프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중지한다고 계속 약속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계속 합동 군사훈련을 수백 차례나 전개했고, 또 각종 전략무기 시험들을 계속 했다. 그리고 이 한반도에 첨단 군사 공격 무기들을 계속 발명했다. 그리고 또 핵 전략 무기들도 주변 지역에 들이대면서 우리 국가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했다. 그리고 또 20여 차례의 단독 제재 조치도 취했다. 또 자위권을 거세하기 위한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미국의 적대시 정책은 묵과할 수 없는, 용인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쫙 이렇게 발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7월 27일 전성 60돌, 69돌 기념 행사에서도 미국은 우리에 대한 위험한 적대 행위를 하지 않고 있고, 또 자기들의 이미지를 악마화하고 있고, 또 적대시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제 지난 몇 주인가요? 뭐 몇 주 사이에 이제 북한이 계속 이제 핵미사일, 뭐 재래식 뭐 이런 걸 계속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핵심 대미 인식의 핵심은 자기들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약속한 걸 지키지 않고 있고, 오히려 적대시 정책을 제재와 한미 군사훈련의 강화를 통해서 더 심화시키고 있다. 뭐 이런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얼마 전에 최고위원이 시정연설에서 이런 얘기까지 하죠. 미국은 결국은 우리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그런 어떤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다. 핵 자체를 제거하는데 그치지 않고 결국은 우리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게 목적이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게 이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 대미 인식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그러면 대남 인식은 이제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윤석열 정부가 편성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반민족적인 외세 추종 행위, 변함없는 동족 대결 정책, 상시적인 군사적 도발, 이런 것들로 이 한반도의 정세의 긴장을 악순환시키고 있고,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 이런 인식이죠. 그리고 이제 뭐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런 맥락에서 뭐 자기를 향해서 주정론을 다시 부활시키고 있고, 선제 타격론을 또 얘기하고 있고,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대규모 병력을 동한 한미 합동 군사훈련, 이런 것들.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남한 정부하고는 상종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다 하는 그런 인식을 하나 만들어내는 하나의 어떤 주장이다, 선전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고요. 특히 이 주정론은 공개적인 동족 대결론이다. 주정론은. 그리고 한동안 잘 언급을 안 했던 건데, 이제 흡수 통일론. 그러니까 흡수 통일,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많이 나왔던 그런 얘기인데, 이제는 이 흡수 통일, 결국은 나중에 제가 설명할 그 내용이죠. 결국 담대한 구상도 결국 흡수 통일 어떤 수단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또 주정론과 선제 타격, 이 선제 타격은 공개적인 선전포고다. 그래서 한미가, 특히 우리 한국이 윤석열 정권이 북한 비핵화를 떠들면 떠들수록, 또 미국의 핵무기들이 반입되면 반입될수록
이 남조선은 핵 공격 목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더 이상 남한은 평화 성취의 대화 상대도 아니고, 또 민족 단합의 상대도 아니고, 철저히 섬멸해야 할 원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대남 대미 대응 전략을 살펴보면, 대미 대응 전략은 저는 이제 그 한마디로 강대강 정면 성부 투쟁 원칙이다. 이렇게 그 북한이 김정은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강대강 정면 성부 투쟁 원칙인데 강대강 얘기는 이전부터 나왔죠. 그래서 이전에는 항상 그렇게 얘기했던 게 투쟁 원칙이 강대강 선대선 원칙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는 선대선 원칙은 이제 완전히 빠지고 그냥 강대강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정면 돌파 원칙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정면 돌파도 안 나오고 이제 전면 승부다. 이게 이제 핵심 대미 대응 전략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앞부분 나온 내용이 반복이 돼서 그냥 제가 넘어갈 텐데 어떻든 이 전면 승부는 강경에 대해서 자기들은 초강경으로 맞서겠다. 그러니까 전쟁도 이제는 마음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석을 일단 합니다. 그런 모습을 북한이 이제 9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뭐 7차례나 계속 탄도미사일을 발사도 하고 또 뭐 김정은이 직접 나타나지 않은 채 현지 지도를 통해서 무려 보름 동안 아주 저는 치밀하게 기획된 7차례의 탄도미사일이다. 이 부분은 우리 또 군사 전문가들, 토론자들 계시니까 더 잘하시겠죠, 저보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뭐 이런 훈련이, 이런 발사와 훈련이 목적하는 시간에, 자기들 의도한 시간에, 의도한 장소에서, 의도한 대상들을 의도한 만큼 타격하겠다. 언제, 뭐, 밤이든, 뭐, 낮이든, 뭐, 언제 어느 곳에서든, 목적하는 대상들, 우리 남쪽에 지휘 시설들, 뭐, 아주 중요한 인프라 시설들, 항만들, 항구, 뭐, 비행장, 뭐, 이런 걸 다 이제 자기들이, 이 공격 목표로 대상해서 그런, 타격하는, 그런 연습을 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북한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이상 대화와 협상은 안 하겠다. 대화할 내용도 없고, 필요성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강대강 정면 성부 투쟁 원칙이 저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국가핵무력 법령화, 정확하게 법령화죠. 국가핵무력 정책의 법령화로 구체화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대남 대응 전략은 대적 투쟁 원칙, 이런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계속 대남 적대감 고조, 대적 정신 무장, 뭐 이런 게 이제 노동신문 중에서 계속 나오는 거고요. 이제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이 윤석열 정부하고는 뭐 저는 임기 5년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정부하고는 이거밖에는 뭐 대안이 없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또 많은 얘기를 했죠. 그중에 가장 주목할 대남 정책 관련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7.27 전성절 기념연설에서 한 얘기입니다. 이 윤석열 정부를 최대한 압박해서 안보 위기를 전략적으로 저는 고조시키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위험한 도마 위에 올라선 대통령. 가장 큰 위험 앞에 노출된 정권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하겠다. 그걸 피하려면 보다 숙고하고, 입보다 머리를 더 굴려야 하며 때없이 우리를 걸고 들지 말고 더 좋기는 아예 상대하지 않는 것이 살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맥락이 저는 상당히 지금 뭐 우리 전문가들이 다양한 해석을 하시지만 저는 이게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 뭐 지지율도 낮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런데 어떻든 가장 이 안보를 해친 대통령, 안보 위기에 가장 심했던 정권 이런 어떤 업적을 만들고 가겠다. 뭐 그런 어떤 저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결국 이제 대남 관계 주도권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관련된 시간이 아마 좀 있어서 많이 지나서 그래서 이제 쭉 뭐 이거는 그냥 자료 첨가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그겁니다. 이 페이지가 안 되네요. 그리고 또 이게 이런 인식이 저는 상당히 이게 일시적인 뭐 인식이 아니다. 예, 이 12페이지입니다. 자료집에 제가 별도로 가져온 자료집 페이지하고 조금 달라서 제가 그런데 12페이지입니다. 네, 짧게 이제 설명하면 제가 다른 데서도 얘기를 했지만 2020년 12월 달에 최고의 민회에서 그 반동사상 문화 100여 표라는 걸 채택합니다. 제가 이 법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여기 보면 그 남조선의 영화, 녹화물, 뭐 노래, 책, 뭐 이런 것들을 보거나 유포시킨 사람들한테는 5년에서 15년 노동 교화형에 처한다. 또는 여기에 정도가 좀 심하면 무기형 또는 사형까지 처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걸 조직적으로 뭐 예를 들면 장사하는 사람들, 우리 이제 북한 탈북자들 만나면 조사하면 이분들이 늘 얘기하는 게 그 탈북자 중에 상당수는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남한의 이런 콘텐츠를 팔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남한에 오신 분들 꽤 많거든요. 제가 이번에 런던에서도 그런 분이 한 분이 런던에도 와 계시더라고요. 얘기하시는데, 근데 이제는 이런 게 행위를 하면 그냥 사형에 처하는 겁니다. 사형에 처하는 겁니다. 제가 런던 발표문 준비를 위해서 탈북자분들을 일부러 한 20여 명을 만났는데, 이분들이 이제 코로나 이전에 들어온 분들이죠. 그때에 이분들이 처벌을 받는 거하고 이 법 이후에 처벌을 받는 어떤 그 정도가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예전에 뇌물 먹이면 그냥 넘어가고도 많이 넘어갔답니다, 뇌물 주면. 근데 이제는 그건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그게 이제 그 탈북자분들이 얘기했는데, 어떻든 이 사람들은 남북 관계를 쉽게 바꿀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스스로. 이 남북 관계는 예를 들어서 남북 대화를 한다든지, 뭐, 사회문화, 그 경제 교류를 한다든지, 그 자체를, 이 법에 따르면 그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걸 주목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13페이지입니다. 이제 5월 달에 북한이 오미크론이 유입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오미크론 변이가 유입된 경로가 삐라를 통해서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여정이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대남 관계가 북한은 나름대로 굉장히 일관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 6월 달에 하노이회담이 결렬되고, 남북 관계를 점차 이렇게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2020년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때 전단지가 다시 뿌려지고, 그러면서 6월 달에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가 되고, 그리고 이 반동사상 문화 100여법이 12월 달에 채택이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이거는 쉽게 남북 관계가 다시 개선되거나 재개될 수 없는 그런 어떤 중요한 저는 조건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아예 작정하고 남북 관계는 앞으로 뭐 예를 들면 5년, 10년은 기대하지 않는다. 저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최근에 북한이 지금 계속 이제 NLL 아니죠. 남북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지금 사실상 저는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보는 건데, 뭐 그러면서 이제 계속 포사격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미 인식 그리고 대남 인식 거기에 따른 이런 대응들은 이거는 정말 김정은도 스스로 바꾸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만 김정은이 이런 상황 이런 정책과 전략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하죠. 세상이 바뀌어야 하고 이런 주변 정세, 지금 이런 자기들이 인식하고 이런 주변 정세가 바뀌어야 그러면 자기들의 대미 대응 전략도 또는 정책 또는 제도화된 그런 법들 그걸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쉽게 바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지금 상황이 그런 때보다 좀 엄중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그러면 대북 정책 기조와 향후 과제가 뭔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내용이어서 최대한 빨리 언급하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해서 북한의 이런 비핵화를 실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하는 단계에 따라서 그 단계에 따른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 당근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도 계속 이 관련 부처 뭐 장관들도 얘기를 하고 또 청와대 관계자들도 계속 얘기를 하고 또 뭐 보니까 주한 한국 주재하고 있는 대사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또 외국에 나가서도 계속 지금 이 담대한 구상이 결국 한반도 문제 해결의 하나의 우리 정책이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만큼 이제 담대한 구상이 결국은 이 지금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중요한 뭐 구상이고 전략이기도 한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한마디로 반응을 했죠. 뭐 담대한 망상이다. 담대한 망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하시겠지만 지금 김정은이 보여주고 있는 인식과 그에 기초한 대남, 대미 그런 대응 전략을 보면 과연 이 담대한 구상이 과연 이게 먹힐 수 있을까? 쉽게 먹힐 수 없다는 게 이제 이렇게 느껴지죠. 굉장히 이렇게 간극이 굉장히 큰 거죠. 그죠? 생각과 인식과 대응의 간극이 굉장히 큰 거죠. 자, 그러면 향후 과제는 어쨌든 북한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결국 논점은, 핵심 논점은 이 북한의 선 비핵화가 과연 우리가 합리적인 정말 현실 가능한 목표냐, 북한의 선 비핵화를 과연 계속 우리가 그걸 전제로 대북 정책 또는 전략을 추진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또 정성장 박사님이 저보다 또 많이 아시니까 이 부분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이제 북한에 저는 핵 보유를 뭐 다들 얘기하는 거죠. 전문가들, 외국 전문가들 얘기하지만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로 그러니까 선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로 한 담대한 구상 뭐 또는 대북 뭐 전략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핵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뭐 과거 정부, 진보 정부에서 추진했던 뭐 여러 가지 어떤 예를 들면 오히려 뭐 경제나 또는 뭐 인도적 지원, 교육 이런 걸 통해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그런 접근은 좀 앞으로 이제 힘든 게 아닌가 지금 상황은 북한의 이런 걸 보면 그래서 결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하고 그런 현실적인 그런 상황 분위기에 기초한 그런 우리의 어떤 구상, 담대한 구상, 또 핵법을 모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문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